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투자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네. 때 그러면 내가 미국 주식을 사게 된다면 네. 어떤 걸 사야 되는 것인가? 앞에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아마존은 꼭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각 분야별 1등 기업들은 네. 무조건 담아두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AR, 홀로그램 이런 기술을 과거부터 계속 개발해 왔는데 네. 이걸 저 미국 군대에다가 이걸 납품한다고 해요. 근데 내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주가 되어 있으면은 되게 기쁘고 반갑고 그거 뉴스를 엄청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맞아요.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인생에 큰 도움이 돼요. 아, 시대 흐름이 이렇구나. 이게 내가 주주가 아니면 그냥 남의 일이기 때문에 그냥 스쳐 지나고 까먹고 하거든요. 맞죠. 근데 이런 큰 흐름, AR 기술이 막 이제 군대에도 도입되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의미 있는 변화인데 이런 의미 있는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질 수 있다. 그리고 넷플릭스 보시죠. 보죠. 대부분 사람 다 봐요. 그럼요. 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보겠어요? 아프리카에서도 봐요. 어마어마하죠. 네, 네. 남미에서도 봐요. 스페인에서도 봐요. 다 봐요. 구독자 수 증가되죠. 네. 저한테는 넷플릭스는 약간 채권 같아요. 이건 너무 쉬운 게임이에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쟁자가 막 디즈니라고 하시면서 넷플릭스 투자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 경쟁해서 이길지 모르잖아요. 네. 둘 다 투자하세요. 답이에요. 서로 경쟁 관계라고 저는 안 보여요. 그냥 OTT 스트리밍 비즈니스에 성장한다고 보면은 이 두 회사가 다 성장해요. 네. 저는 생각하기로 야 포트폴리오에 너무 네. 종목 많이 넣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각 분야에서 하나씩만 넣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10%를 넷플릭스에 다 넣을 거면 쪼개요. 차라리 그거보다 네. 5%를 네. 넷플릭스랑 디즈니에 사라. 맞습니다. 근데 우버 같은 경우는 뭐 경쟁자가 좀 약간 리프트가 있긴 하지만 네. 우버가 많이 압도적이죠. 그럼 이건 명실상부하게 카테고리 킹임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죠. 네. 우버만 담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은근 금방 20개 됩니다. 그러게요. 각 네. 업종별로 1등 기업이랑 네.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국 기업의 서비스만 보더라도 네, 스타벅스. 맞네. 스타벅스 금방 10개 돼요. 금방 네. 10개, 20개 네. 되겠네요. 그러다가 이제 막 관심 있는 기술 기업들 막 추가하다 보면은 20개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를 결정하려고 하니까. 테슬라 하나 몰빵 막 이렇게 뭐 사나이가 뭐 인생 뭐 있어 막 이러면서 뭐 한방 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네네네. 그렇게 하면은 건강을 해쳐 잠이 안 와요. 막 한 기업에 악재가 나오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그렇죠. 한 10대 개, 20개 정도 미국 주식만이라도 이렇게 분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 편해요. 왜냐하면 하나 악재가 나온 날은 이쪽에 호재도 나와요. 서로 네. 해증이 되는 네. 거니까. 그런데 사실 그러면 언제 돈 벌겠어요? 이게 빠지고 이게 오르고 하면 언제 돈 벌겠어요? 그러는데 시대가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기저가 올라가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네. 다 같이 올라가요. 한꺼번에 회계 부정 날 일도 없고 네. 한꺼번에 망할 이슈가 생길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되게 쉬운 베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어려운 베팅은 뭐냐면 15개 중에서 하나를 딱 꼽아서 거기에다가 내 인생 영끌해서 거기다가 올인하면은 그게 더 더 리스키하죠. 어려운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어떻게 그런 의사결정하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거꾸로. 네. 투자 근육을 키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임계점을 그러니까 아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공포를 이겨내는 그거 근육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온갖 막 주변의 사람들 유튜브에도 막 도배가 되거든요. 망한다. 뭐 세상 끝이야. 뭐 이게 국채금리가 1.7 이만 가면 세상 무너질 것처럼 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네, 그렇죠. 경제가 좋아지니까 맞아요. 기대가 그렇게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건데 사실은 투자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에 젖어 있을 때 투자하면 되게 안전해요. 네. 가장 위험한 투자는 언제냐면 작년 12월. 그땐 전 작년 12월 1월에 대놓고 다가올 큰 조정에 대비하라. 너무 과열 국면이 이런 영상을 올렸어요. 가서 찾아보세요. 다가올 조정에 대비할 자세 이러면서 그때 구체금리 1.12 이럴 때 미리 얘기를 했어요. 1.5나 2 갈 때 분명히 한 방 털릴 때 멘탈 나가지 마시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지금 어떻게 되냐. 그렇게 사람들이 고고고고 할 때는 우리는 잠시 접어두는 게 좋다. 그리고 작년 3월 10 며칠에는 제가 올렸어요. 세상에 L자가 어딨냐. V자다. 네. IMF도 V자 반등이었다. 그랬죠. 지금 사실 무작정 달러를 푸는 미국의 심사는 뭐냐면 리만 때 한 1년 반, 2년 정도의 그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생 변수로 인한 타격이니까 그냥 돈을 왕창 풀어서 이거를 3개월, 6개월 만에 회복하는 모드로 가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먹혀서 지금 6% 성장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뭘 더 봐야 되냐. 어닝 서프라이즈를 안겨줄 기업을 6개월 앞서서 남들보다 먼저 가서 점치를 해놓는 게 중요하다. 6% 경제 성장이 미국이 되고 8.4%가 중국이 된다고 하는데
경제 성장이 이렇게 되면 그 경제 근간에서 가장 성장을 담당하고 있는 테크 성장주들에서 막 핫한 기업들 이런 네. 기업들은 40에서 60% 매출 성장과 이익은 막 더블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런 거를 기업을 들여다보면서 아 이게 V자 반등이 되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겠구나. 우버는 어떻게 되겠구나. 스타벅스는 매장이 어떻게 늘어나겠구나. 이게 대박 조짐이 있는데 막 이런 것들을 기업마다 들여다보면서 자기만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 회사의 추정 재무제표를 하반기 걸 한번 그려보면 훨씬 재밌어요. 시기적으로 지금이잖아요. 네. 회복되는 초기 단계. 그쵸. 그리고 돈이 이제 풀리기 시작한 단계. 네. 그러니까 이때에 먼저 공부해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6개월, 1년 네. 후에 승자가 되는 것이다. 작년에도 3월에 투자한 사람은 50%, 100%다 먹었어요. 그렇지. 지금도 불안감에 떨잖아요, 사람들이. 네. 불안을 먹는 거예요. 우리 buy the dip이라고 하고 하워드 막스가 이야기하는 마켓 사이클이라는 거는 결국은 무슨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봉, 양봉 거기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네. 사람들, 인간 시그널이에요. 사람들이 공포 속에 있으면 나는 산다. 그치. 네. 흥분 속에 있으면 나는 더 안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현금 비중을 가져가거나 아니면 에셋 얼로케이션을 다시 한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뭐 미국 주식이나 기업 얘기도 했지만 해외 주식을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 운영해야 되는지까지 네. 힌트를 얻어봤는데 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중국 얘기도 중국 주식 기업 얘기도 잠깐 해보도록 네. 하긴 할 텐데 기업 얘기는 좀 안 하려고요. 네. 왜냐? 네. 발간하신 미국 주식, 중국 주식 책 뒤편을 봤더니 네, 쫙 있죠. 기업 속에 그러니까 유망하다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네. 소개를 너무 자세히 잘해주셨더라고요. 네. 그거 보시고 이제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 수가 너무 많고 사실 네. 그 종목 하나하나 다 내가 찾아보려면 그것도 시간인데 네. 이거를 너무 잘 해주셨길래 제가 티커랑 뭐 회사의 투자 하이라이트나 뭐 앞으로 포인트들 다 정리했죠. 네, 짚어 주셨길래 여러분들 그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이제 표지 띄워드릴 텐데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뒷광고가 아닙니다. 저는 뭐 광고비를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분과 또 좋아하는 분이 책을 쓰셨는데 뒤에 우리들한테 되게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 줄 만한 꿀팁들을 네. 뒤에 왕창 넣어 놓으셨길래 제가 한번 소개를 하는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중국은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지. 근본적으로는 해야 되나? 내가 왜 굳이 중국까지? 종목명도 나는 헷갈리고 중공인데. 중국 내에서 부르는 중국명이랑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중국명이랑도 다르고. 네, 티커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네. 복잡해요. 그리고 이게 막 시장도 너무 복잡하고 회계 부정 소식은 자꾸 들려오고 정보는 너무 제한적인데 네. 뭔가 하려고 하면 갑자기 중국 정부가 상장 폐지 시켜버린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에서 중국 주식까지 하는 게 맞나라는 근본적인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 아마 지금 시청자분들도 다 마음속에 뭐 드러내진 않지만 다 그런 우려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럼요. 그냥 제 결론은 그거예요. 중국 상인, 네. 중국 상인들은 역사상 계속 있어 왔어요. 네. 그렇죠. 유대 금융가랑 그리고 항상 큰 손이었어요. 네, 유대 금융가와 중국 상인은 네. 세계 경제사를 보면 두 축이에요. 맞아요. 네. 그리고 중국 정부는 공산당 일당이 맞죠. 네. 그런데 되게 효율적이고 되게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리고 되게 예측 가능해요. 예측 가능하다. 네. 민주국가 대비 여기는 아주 일관성이 있어. 돌발 변수보다는 컨트롤이 더 잘 되니까. 하고 있으니까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하다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연말 연초에 아예 중국이 어떤 산업 키우겠다라고 선포를 하니까 하면 가요. 맞아.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서 중국 맞아.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는 미국에서 좋은 신약들을 중국에 안 줘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만들게. 이거는 뭐예요? 국방의 영역으로 이 산업은 안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중국이 바이오 산업에도 몇백조 원을 쏟아 부을 거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되게 편안한 베팅인 거예요. 네. 중국이 더 편하다. 되게 루틴이 새로운 있으니까. 관점이네요. 루틴이 있고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하겠다는 거는 결국 3년 5년 안에 그렇게 이루어지더라. 이게 결국은 중국은 정책 드라이브가 상당히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진짜로 하겠다는 거는 하다가 중간에 뭐 레임덕 가서 그만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쭉 간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정부의 또
예측 가능성은 뭐냐면은 시진핑 정권에서는 인터넷 플러스 네.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전기차, 뭐 저탄소 경제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것뿐이지 과거 네. 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예측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지속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정책이 수혜를 보게 되는 민영 기업들, 그리고 이왕이면 데이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바라보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네. 정책에 대한 어떤 지속성, 연속성도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도 뉴딜 펀드 나왔을 때 야, 정부가 답안지 찍어줬다 좋아했잖아요. 네. 중국은 매년 그 답안지를 이렇게 줘요. 주는 꼴이 되는 네, 거니까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는 더 마음 놓고 지켜볼 수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해주셨고. 맞습니다.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네. 전에 분명히 회계 부정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네. 그냥 일반적인 중국 기업들 제가 많이 가봤잖아요. 네. 막 저 실사를 뭐 한 100여 개 기업을 간 것 같아요. 제가 M&A 자문도 중국에서 로컬에서 했었는데 특히 이제 이건 지역의 차이가 커요. 그래서 상하이 절강성에 있는 기업들을 가면은 회계가 깔끔해요. 한국 코스닥 상장사 못지않게 딱 그냥 그래요? 하나예요. 하나.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복권성 같은 데 가면은 기본적으로 장부가 3개예요. 네. 그래서 뭐 하나는 기본성은 정부한테 세 개. 보여줄 거, 하나는 상장용, 네. 뭐 하나는 또 개인용, 뭐 네. 이래가지고 장부가 3개예요. 뭐 쉔전 나 이거 이래요. 뭐 하나 결정. 어떤 거 보여줄까? 머리가 허해지는 거죠. 아, 지금 뭐 하자는 거지. 그런데 옆에 막 세계 4대 회계법인의 파트너가 앉아가지고 뭐 멀쩡하게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거를. 이게 뭐지?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네. 천차만별이고 그래서 중국은 지역별로 정말 다양한 이런 어떤 그 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회계나 뭐 매출을 막 이제 가공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막 이미 작년에 루싱 사태나 이런 데서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의해야 될 건 맞아요. 그래서 믿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 좋은 스토리를 갖고 왔다라고 그건 좀 하면은 의심해봐야 된다. 의심을 하는데 의심이 되는데도 자꾸만 꿈에도 생각날 정도로 너무 난 하고 싶어. 그러면은 전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한 2%, 3% 조금만 들어가서 발만 담궈놓고 한 6개월, 1년 지켜보는 게 필요해요. 예, 절대로 이 비중을 키우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뭐 텐센트나 메이트한디엔핑 같은 이런 이미 이제 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은 기업들은 뭐 여러 가지 내부 통제나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막 자라나는 새싹들 미래가 막 촉망되는데 막 매출액이 1년에 막 3배씩 늘어난다. 그러면 믿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 의심하면서 비중 조그맣게 공부한다 치고 들어가고 이거 뭐 나중에 회계 부정 나오더라도 난 뭐 없다 치고 갈래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좀 장기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중국 주식에 대해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유의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해 주셨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또 대표님께서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책 3권을 주셨어요. 또. 아유, 그 미약한 하나. 그래서 사인됐습니다. 제가 이 채널 처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열어볼까 하거든요. 멋있어요. 예. 댓글로 이 영상 보고 감상평과 함께 이 책 꼭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구독자 이벤트를 한번 여기서 딱 3분만 선점을 해서 제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네. 마지막으로 제 채널에 출연하시면 꼭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 혹시 여기 보이세요? 예. 구독이랑 좋아요, 네. 알림 버튼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이죠. 아, 진짜 구독, 보이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 보이시죠? 없잖아요. 예. 여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럼 저희들은 다음에 다시 시간이 되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크리에이터 정종 대표와 함께했고요. 저는 롱앵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